정말 한국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크면서 가장 실체 있는 구조적 성장 섹터가 열려 있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 그냥 성장하는 산업인데 왜 여기에 온갖 노이즈들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영업이익의 배수로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50만. 아마 퍼로 따지면은 한 30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72배를 준다 그러면 이거보다 최소 더블 이상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가 왜 지금 훨씬 더 실적이 분명해지고 더 커지는데 지금은 왜 고점이라고 부르냐는 거죠. 이게 꼭 한투자증권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증권가의 어떤 분위기가. 그러네요. 네. 왔다 갔다. 그러니까 황당하다니까요, 제가.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비엠 지금 오른 건요. 예. 지난해 그렇게 억눌려 있던 거 한참 올랐어야 될 걸 이제 뒤늦게 반영하는 거고요. 이제 그나마 조금 워낙 저평가돼 있다가 조금 합리적인 구간 정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예.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구조적 성장주고 그리고 왜 에코프로비엠이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냐면 가장 전기차 생산원가의 40%가 배터리고 그다음에 배터리 생산원가의 45%가 양극재잖아요. 양극재에서 세계 1등 하는 업체라니까요. 이 업체가 그러면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더구나 북미 시장이 이제 앞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양극재 업체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 업체가 지금 영업이익 멀티플 한 25배를 받는다? 이게 그렇게 고평가입니까 이게? 네. 네. 한 뭐 40배, 50배나 가고 이야기하면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뭐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때 비슷한 모건 스탠리 보고서와 비슷한 시점에 모건 스탠리 이야기 마저 좀 할게요. 네. 모건 스탠리 보고서 보면 황당한 게 그래서 올해 LNF 추정 실적은 맞아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천억 잡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에코프로비엠이 네이버 컨센서스상으로는 6천억대로 잡혀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증권사들이 의도적으로 가소평가해서 그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 7천억대 나와요. 아무리 양보해도. 그럼 7천억대 4천억이면 그 다음에 향후 캐파 계획을 봐도 에코프로비엠이 LNF보다 최소 한 60, 70% 정도 많단 말이에요. 2027년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오늘 기준으로는 아마 뭐 좀 많이 간격이 좁혀졌을 것 같긴 한데.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사실은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건 제가 볼 땐 정상이에요. 1등 업체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땐 2배 정도 차이 나는 건 측정해요. 그래서 만약 모건 스탠리 주장대로라면 에코프로비엠이 고평가다? 그럼 LNF도 고평가죠. 그렇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고평가여서 반토막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LNF는 밸류에이션이 되게 싸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모 증권사에서 어떤 분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홀드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가 아니라 홀드 그냥 이제 보유하라 그냥 팔라고 하는 건 아니죠. 보통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바이 의견이잖아요. 홀드만 나와도 사실상의 매도 의견이거든요. 근데 그분 논리가 제가 보기엔 좀 전에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좀 황당한 게 이게 뭐 하여튼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되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소재 업체들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 자체가 사실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상당히 가소 추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에코프로비엠이 1분기 실적이 지난해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7.1%였는데 그걸 넘어서요. 네. 그러니까 뭐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7%대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 추정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6%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추정을 해요. 최근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
근데 왜 갑자기 6% 추정을 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움이 가면 갈수록 하이니켈 쪽 배터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가를 상대적으로 더 잘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여초에 비해서 지금 환율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올랐기 때문에 환율효가 더 본단 말이에요. 환율도 네. 보는 거고. 예, 그런 등등을 따지면 제가 볼 때는 7% 이하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하여튼 가소 추정을 하고 나서 굉장히 가소 추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실적 가소 추정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아마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은 그동안 2차 전지 산업이 막 달리다가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경기가 둔화되니까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미끄러졌잖아요. 특히 미국 진출을 못 한다는 이제 영향 때문에 네. 예,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잖아요. 예, 성장성이 웬만큼 이제 시장에 이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쪽은 많이 죽은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은 떨어지고 한국은 이제 올라가 있어서. 근데 이건 시장 흐름상 너무 당연한 흐름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 흐름 속에서 너무 고평가 비교해서. 예,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황당한 건 뭐냐면 이분이 줄기차게 추천하는 종목 중에 CS 윈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풍력 사업 하는 기업인데 저도 사실 좋게 보는 기업이에요. 예, 뭐 본격 투자는 안 하지만 해상 풍력 사업 부터 해서 이제 계속 풍력 사업도 구조적인 성장을 해갈 수 있는 어떤 산업 영역이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저도 좋게는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배터리 산업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거든요. 성장 속도로 보면. 그리고 그 산업 안에서 양극재 에코프로비엠은 향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더 지나면 매출이 기본적으로는 100조가 넘어갈 회사거든요. 예. 근데 그런 회사에 멀티플을 더 많이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 속도도 지난해 3점 몇 배 성장했고 올해도 90% 이상 성장을 회사하면 보통 멀티플은 이런 회사가 더 많이 주거든요. 근데 CS 윈드 같은 회사는 지금 시총이 3조인데 예. 목표 주가를 12만 원을 쓰내거든요. 그러면 시총을 대략 한 5조 5천억으로 잡는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25배인 에코프로 BM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홀드하라고 그러고 CS 윈드 같은 회사는 자기가 영업이익 멀티플을 40 몇 배씩 줘가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이게 아이가 맞냐고요 이게. 그러네요. 아니 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2차 전지 섹터가 다 그냥 아직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분명히 가열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특히 이렇게 리튬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에 그 다음에 전고체 테마 이런 쪽은 제가 볼 때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섹터 안에서도 기업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실체 이상으로 부풀려져서 엄청 올라간 기업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이제 지금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가장 특히 소재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을 꼽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자꾸 비싸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불과 한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퍼 70배까지 줘가면서 엄청나게 띄웠던 회사를 지금 영업이익 멀티플 25배 순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퍼 기준으로 대략 한 30배 정도로 추정되는 이 구간에서 이게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더구나 지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북미 시장이 열려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바로 초반부에 왜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해야 되는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정말 정권사들이 자기네들 공매도를 쳐놔서 그거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자기네들 쇼커버링 하느라고 예,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아직 자기네들이 2차전지 물량을 충분히 못 채워서 계속 떨어뜨려서 채우려고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멀티플은 진짜 좀 자기 멋대로 막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증권사 마음대로느냐는 거죠. 어떨 땐 퍼 72배를 줬던 기업을 예? 지금 도대체 뭐 얼마나 예, 어마어마한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와, 이 물 밑에서 소리 없는 총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네. 이런 걸 주고받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네. 엄청나게. 근데 이게 대부분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들을 잘 모른단 모르죠. 말이에요. 네. 예.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이제 그 유시 보니까 이 사람들 이상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만 네.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게 진짜 휘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말씀 다시 드리는데 기관들하고 개인들은 같은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특히 한국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인센티브 구조가 잘못돼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평가를 받거든요. 뭐 빠른 경우는 뭐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자산 운용 성과를 평가받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맨날 샀다 팔았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를 하죠. 예. 진짜 실체 없는 그냥 판타지 소설에 가까운 뭐 챗GPT 같은 거. 미국에서는 그게 그나마 이렇게 산업적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챗GPT 가지고 지금 돈 벌 수 있는 인공지능 기업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단언합니다, 솔직히. 로봇도 실적으로 실체가 나올 수 있는 뭐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두세 개밖에 안 되고요. 네. 정말 그리고 실적 성장의 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 그런 업체들은 막 띄우잖아요, 몇 배씩. 그런 거 이렇게 뭐 그때마다 막 그럴듯하게 사람들 혹하게 만들어서 띄우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자기네들은 딱 포지션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거 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뭐, 지난해 당장 승행했던 뭐 태조 이방원부터 해서, 올해도 그 전에 뭐 메타버스 테마,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다 테마였죠.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그냥 판타지 소설이기 때문에, 그때가 그냥 고점에 물리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혹하고 들어간 개인들이 고점에서 물리면 엄청난 손실 보죠. 근데 2차전지 섹터는 안 그러는 거예요. 2차전지 섹터는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고점이어도, 그리고 뭐 아주 최악의 경우, 예, 과열된 구간에서 고점에서 샀다 하더라도 자기가 엉터리 테마주에 가까운 2차전지 종목. 그런 종목들이 2차전지 안에도 지금 있거든요. 아까 전거치 테마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적이 나오면서 이런 에코프로비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비싼 게 썼다 하더라도 조정해서 단기적으로 좀 물릴 수 있지만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오른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크면서 가장 실체 있는 구조적 성장 섹터가 열려 있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 그냥 성장하는 산업인데 왜 여기에 온갖 노이즈들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예. 이게 그냥 큰 흐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뭐 단기 가열권이니까 지금 뭐 들어와서 덥석석석 막 묻지마 2차전지 이렇게 투자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지금이라도 예, 2차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 잠재력을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고 2차전지 섹터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고 또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부의 수준을 올려주면서 예,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노후를 예, 풍족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기회를 예,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포착하시라는 거죠. 네.